제가 딱 오늘 봤는데 5월 27일이 최근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네. 왜 이거밖에 없지? 하고 오늘 가서 말씀드려야겠다 했는데 밑에 있었네. 네. 올릴 때마다 알람 뜨게 알람 설정하셨어요, 지금. 할게요. 네. 너무 많이 와요. 다시 한번요. 너무 많이 와요. 알람이 너무 많이 뜬다고요? 네.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거 빨리빨리 좀 합시다. 없어요. 그럼 지난 시간에 좀 덜 했던 거 마저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제 3번까지 풀었나요? 예제가 몇 번까지인지 모르겠다. 근데 예제가 왜 이렇게 많아? 네. 근데 이거는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요? 네. 시험 범위가 아니어도 합시다. 아니, 시험 범위가 아니면 시험 범위도 아니어도 하자. 아니요. 고민을 하셨다면 안 하고. 아니, 두 문제밖에 안 되니까. 네. 근데 다른 애들은 또 시험 봐야 되니까. 근데 주혁이는 시험 봐야 되는데 안 오네. 자, 곡선이 있습니다. 곡선이 여기 진한 검은색과 얇은 검은색 차이를 느껴지나요? 이 진한 검은색이 지금 이 함수입니다. 진한 검은색이 곡선인데요. 0부터 파이까지 그림이 있습니다.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밑면으로 하는 입체도형이 있는데 이 입체도형을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모두 정사각형입니다. 지금 색깔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이게 지금 문제 언급하는 함수입니다. 이 빨간색이 문제 언급하는 함수인데 이 함수에 임의의 x인 지점에 0부터 x만큼 떨어진 이 지점에 이 눈금을 x라고 한다면 이 빨간색 위에 있는 점의 좌표는 x, y야. x를 대입하면은 y가 나올 때 이 y야, 이 y. 이 x, y면 정사각형 한 변 길이 자체가 함수값 y인가요? x를 대입해서 나오는 y. 근데 단면적이 여기다 정사각형을 세로로 세웠다고요? xy 평면에 여기가 수직이 되게끔 정사각형을 세웠습니다. 이 단면적이 y제곱인가요? 이 y제곱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모으라고요? 0부터 파일 때까지 y제곱을 누적해서 모으면 그게 부피입니다. 그러면은 y제곱의 값을 쓸게요. 0부터 파이까지 y제곱은 이걸 제곱하시라고요? 이것만 계산한 게 문제가 언급하는 부피입니다. 적분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적분은 못할 것 같은데? 네, 누구를 치환하죠? 코사인 x의 값을 치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분했더니 마이너스 sin x dx의 값은 dt입니다. 그러면 인테그럴 0 대입했더니 파이 대입했더니 코사인 제곱은 t제곱 sin x dx 대신에 마이너스 dt? 그런데 이거는 마이너스 없애면은 마이너스부터 플러스까지 짝수차 함수니까 우함수죠? 우함수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2배에서 0부터 1까지? 근데 2배에서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적분했습니다. 1 대입했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3분의 2가 답이네요. 부피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예제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예제 문제에서 공식이 좀 필요한데요. 내용 정리는 겨울방학 때 한 적이 있어서 내용 정리 하지 않겠습니다. 곡선의 길이를 구할 때가 있거든. 아니, 내용 정리 안 하려고 했는데. 내용 정리 해도 못 알아먹어.
자, 이 함수가 y는 fx라는 함수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건 x하고 y라는 문자로 이루어진 함수잖아. 근데 이렇게 표기가 안 되는 함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만약 이렇게 표기가 안 돼. 이렇게 표기가 안 되면 매개 변수를 가지고 우리는 그래프를 얘기해야 되거든. 매개 변수를 가지고 x좌표의 값은 시간 t가 달라질 때마다 달라지고 y의 값도 시간 t가 될 때마다 달라진다고 한다면 근데 x하고 y의 식은 세울 수가 없어. 그런 함수가 이미 함수가 있어. 그러면 점의 좌표는 x, y죠. 근데 그 점을 우리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점의 좌표는 ft, gt라고 쓸 수 있습니다. 수직선상에서는 위치의 값을 x로만 표현하죠. 그런데 좌표 평면상에서 위치는 x, y로 표현하죠. P점의 위치입니다. 이건 P점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P점의 속도가 알고 싶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이때 움직이는 속도는 미분에서 구하잖아. 하지만 좌표 평면상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점들은 곡선 위에 있는 점들 좌표 평면상 x축, y축에서 좌표 평면에서 움직이는 점의 좌표는 벡터를 이용해서 우리는 보통 해야 되거든, 원래. 근데 벡터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 벡터를 안 배우셨으니까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P점의 x좌표 위치인가요? 네. x축에서 왔다 갔다 하는 속도. 그리고 y축에서 왔다 갔다 하는 속도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x축에서 움직이는 속도하고 y축에서 움직이는 속도는 수직선상에서의 속도일 거야. 지금 선생님이 보라색으로 찍은 점은 x좌표는 점점 커지는 순간이죠. y좌표는 점점 작아지고 있나요? 지금 P점에서 x축 방향의 속도는 이렇게 움직일 때 속도고요. y축 방향의 속도는 이렇게 움직일 때 속도입니다. 내 말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그걸 따로따로 얘기하려고요. 근데 우리는 여기는 이 점 수직선상에서의 점의 속도는 미분만 되잖아. 그러니까 이 점의 속도는 P점의 속도는 x축 방향의 속도하고 y축 방향의 속도는 이렇게 쓸 겁니다. 미분만 할 겁니다. 근데 속도의 값은 순서상으로 씁니다. 수직선상의 속도는 그냥 x라고만 쓰는데 좌표 평면상의 속도의 값은 따로따로 미분해서 순서상으로 쓸 겁니다. 속도의 값은 그래서 이게 속도겠네요? 이해된 거 맞으세요? 근데 문제는 속력이 문제야. 속도는 이게 속도인데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이 속력이잖아. 그런데 속도는 절대값을 씌운 게 속력이죠? 근데 문제는 어떤 물체가 0,0 했던 물체를 쌤이 3,4라는 점을 옮긴다고 쳐봅시다. 물리 시간에 벡터 배웠나요? 어떤 점이 원점에 있는 물체를 3,4라는 점을 옮기는 힘이 있습니다. 힘은 이렇게 작용하겠네요. 그럼 이 힘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힘을 어떤 벡터가 3,4라고 하는 점으로 이동하는 벡터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벡터입니다. 원점에 있던 물체를 3,4로 옮기는 힘을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런데 이건 힘인데 이 힘의 크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힘의 크기는 절대값으로 이렇게 이건 지금 쓸 때는 이렇게 쓰지만 의미는 P라고 하는 벡터의 크기거든 이게. P 벡터의 크기는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P 벡터의 크기입니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의 값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 이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인가요? 원점과 3,4 사이의 거리? 벡터에서 이건 위치고요. 이거는 끝에 있는 이 점의 위치죠. 3,4. 하지만 이거는 벡터의 크기입니다. 아까 이게 속도라고요? 속도의 절대값 씌운 게 속력이에요? 속력은 속도의 크기가 속력이야. 속력은 속도의 크기라서 근데 이건 순서상이잖아. 이걸 벡터로 생각하게 되면은 속도의 크기의 값은 이렇게 구하면 되나요?
이게 속도의 크기인가요? 순서쌍으로 표현된 속도는 크기의 값을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으로 구할 겁니다. 그런데 쌤이 궁금한 건 이게 궁금합니다. 뭐가 궁금하냐면 A인 순간부터 B인 순간까지 이전부터 이전까지 물체가 움직인 거리가 궁금합니다. A부터 B까지 물체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려면 거리는 속력을 적분하잖아. 저 길이의 값을 구하려면 A부터 B까지 속력을 적분해야 됩니다. 이해된 거 맞으세요? 이게 우리가 곡선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매개 변수 t가 있을 때 곡선의 길이입니다. 똑같은 작업을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y는 fx처럼 xy식을 세울 수 없을 땐 이렇게 할 건데 이럴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x를 대입해서 y가 나온 함수로 표기를 못하니까 이렇게 매개 변수 t를 가지고 표현한 거고요. 어떤 함수가 이렇게 표기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표기하는 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아까는 표기 못했을 때 얘기했던 거야. 지금은 x를 대입했을 때 y가 나오는 함수가 가능하다면 점의 좌표는 x, 똑같이 x, y일 거 아니야. 똑같이 x, y인데 x, y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해된 거 맞으세요? 그러면 위치의 값은 x, y가 P점의 위치고 그 점은 x, fx죠. 이해된 거 맞아요? 그때 속도의 값을 구하고 싶어요. 속도는 미분해야 되잖아. 이게 속도입니다. x를 x로 미분하면 1이야? fx를 x로 미분하면 이거야? 이건 쌤이 t로 미분했죠. 지금은 누구로 미분했다고요? x로 미분했습니다. 자, 그런데 x로 미분했는데 속력이 궁금해. 속력은 속도의 크기라고요? 그럼 이게 속력이네. 1의 제곱은 어차피 1이죠. 그러면 A인 순간부터 B인 순간까지 아까는 A의 값이 T의 값이 A일 때부터 T의 값이 B일 때까지였고요. 지금은 X의 값이 A일 때부터 X의 값이 B일 때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길이가 궁금해. 곡선의 길이가 궁금해. 그럼 속력을 적분하면 되겠네요. 거리가 곡선상에서의 길이여서 길이의 값은 A일 때부터 B일 때까지 속력의 값을 적분할 생각입니다. 이게 매개 변수 t가 없을 때 곡선의 길이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이걸 사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문제는 지금 매개 변수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P점의 시각 t에서의 위치의 값이 주어져 있고요. 매개 변수 t를 가지고 x좌표, y좌표 따로 표현했습니다. 문제 요구한 거는 t의 값이 0일 때부터 t의 값이 3일 때까지 움직인 거리 필요합니다. 거리는 곡선상에서 움직인 거리를 얘기합니다. 속도부터 구하겠습니다. 속도의 값은 둘 다 미분해요? 앞에 걸 t로 미분했습니다. 2분의 1 t제곱 플러스 4 속미분도 해야 되나요? y좌표 미분했습니다. 좀 정리할까? 정리했더니 t의 세제곱. 얘는 속도입니다. 내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려면 속력을 적분해야 되기 때문에 속력 구했습니다. 속력은 원점과 이 점 사이 거리가 속력이라고요? 그 원점에서 거리 쟀습니다. 망했네. 이건가요?
이해된 거 맞으세요? 네. 음, 2번 했을 때 음. t제곱 플러스 4의 아, 빼먹었어요, 선생님이? 그러면 t 루트 t제곱 플러스 4, 인가요? 자, 이제 제곱 하겠습니다. 앞에 거 제곱했더니 뒤에 거 제곱했더니 그럼 속력의 값이 누구라고요? 루트 완전 제곱식이니까 t제곱 플러스인가요? 네. 절대값 안 씌운 이유는 양수니까 절대값 안 씌웠습니다. 네.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분하라고요? 0부터 3까지? 네. 0부터 3까지 속력만 적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속력의 값이 이거라고요? 적분했습니다. 3대입했습니다. 그래서 길이는 15가 곡선상에서 움직인 길이네요. 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여기까지 하면 미적분이 끝이네요. 네. 그리고 뒤에 문제도 이 문제도 할까? 기출문제 보고 가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P점인 시각 T에서의 위치의 값은 포물선과 다음과 같은 1차 함수가 만나 생기는 두 점의 중점입니다. 만나는 점의 좌표의 중점? 그럼 딱 만나는 점의 좌표 구해야 되겠네. 두 녀석이 만날 때는 갖다 놓고 근을 구하는 거죠? 이건 X라 문제는 2차 방정식입니다. 인수분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인수분해 되나 모르겠네. 안 될 것 같죠? 네. 그럼 두 분의 합의값은 누구야? t제곱 두 분의 고백값은? 마이너스 이 양 잘못했죠? 자, 이게 합과 곱인데 내가 필요한 거는 자, 한 점 좌표는 누구라고요? 만나는 교점이 한 점이 누구라고요? 또 다른 교점은 누구라고요? 이게 이 포물선과 이게 만나서 생긴 교점을 내가 지금 알파, 베타, 교점의 좌표, x 좌표를 알파, 베타로 잡은 거죠? 네. 두 점의 중점이 누군데요? 이번에 알파 플러스 베타랑 분할 그럼 이거 중점 좌표에 대해서 점의 좌표를 구하는 게 위치인 거죠? 중점의 위치. 이게 중점의 위치 x, y 같은 점입니다. 자, 중점 구하고 있습니다. 앞에 거는 이거예요? 네. 뒤에 거는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필요합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네,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까지 산수했습니다. 이걸 또 2로 나누게 해야 돼? 따로 쓸까? 앞에 거 2로 나누게 했더니 2분의 t의 4제곱, 뒤에 거 2로 나누게 했더니 8분의 얘는 위치입니다. 매개면서 t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속도 구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누구라고요? 미분했더니 뒤에 거 미분하고 있습니다. lnt를 미분했더니 이제 속력을 구하려고 합니다. 내가 필요한 건 거리이기 때문에 속력 구하고 있습니다. 속력 값은 누구야? 이거 제곱하고 있습니다. 두 개 곱해서 2배 했습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t제곱? 네. 뒤에 거 제곱했습니다. 원래 우리 뒤에 거 제곱한 게 이거잖아. 네.
근데 t제곱을 더하면 이게 2 플러스 2분의 1 t제곱으로 바뀌어요? 네. 그럼 가운데가 플러스인 걸 제곱했겠네? t의 값은 양수니까 절대값 안 씌워도 되겠다. 루트 제곱이어서 이게 돼요? 이걸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분하자고요? 1부터 2까지. 네, 1부터 2까지 적분하라고요? 네. 이것만 적분하면은 곡선상에서 움직인 길이가 나올 겁니다. 적분했습니다. 2 대입했습니다. 일 대입했습니다. 네, 이게 답이라고 하네요. 답이 몇 번이야? 1번 언제적 문제예요? 12학년도 수능이요. 근데 이 정도 문제면 수능에서 맞출 것 같아요. 이해되신 거 맞죠? 네. 자, 그러면 수능 특강에서 지금 예제 문제 풀어드린 거고요. 앞에 시험범위에 해당한 걸 예은이가 풀었어요? 아니요. 그러면 그 다음 거를 너는 풀었다면서요? 살짝요? 수능 특강이요. 그 중에 모르는 거 있으면 지금 미리 풀게요. 18쪽. 98쪽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말씀하세요. 1번이요. 98쪽 1번으로 갔습니다. 자, 98쪽 1번 때문에 아까 했던 거 한 번 더 씁니다. 왜냐면은 안 해오니까 내가 써가지고 외우게 해드리려는 게 목적입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시그마 k의 값은 1부터 n까지 fa 플러스 n분의 pk 곱하기 n분의 p가 있으면은 그 녀석의 값은 a를 괄호 속에 a를 안 썼을 때 그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요? a부터 a 플러스 t까지 괄호 속에 a를 남겨놨을 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요? 우린 지금 이거 하려고 합니다. 왼쪽에 있는 건 리미트 시그마는 급수라고 부르고요. 오른쪽에 있는 녀석의 값은 정적분이죠. 우리가 지금 하는 작업은 급수를 정적분으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근데 잘 살펴보면 시그마가 없다? 여기 시그마가 있잖아. 시그마 대신 낱개로 다 써줬다고요? 이걸 시그마로 쓰고 싶습니다. 관찰해서 차이점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는 뭐 1, 2, 3 바뀐 게 있다? 이건 n번째 거고 그럼 달라진 녀석의 값이 요게 달라지는 건가? 네. 그럼 K번장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K번장? K번장이 누군데? n 플러스 K분의 ln 여기다 뭐부터 뭐까지 대입했다고? 1부터 2까지. 그 두 배도 돼 있어? 두 배는 어디다 쓸까? 여기다 쓸게요. 네. 지금 이게 문제에서 물어본 식이죠. 네. K는 절대 혼자 있을 수 없다며. K의 값은 분모에 반드시 n이 있어야 돼. 요 K가 문제네, 요 K가. 이 K는 문제가 없어. 이 K의 값은 n분의 K라고 쓸 수 있잖아. 바꿔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앞에 이 시그마 K의 값은 1부터 n까지 l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문제가 없어. 어차피 n분의 n은 1이고 K의 값은 n분의 K라고 쓸 수 있으니까. 네. 이게 문제야. 이 K는 혼자 있을 수 없다니까? 분모에 n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분수의 값은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누게 할 거야. 분모의 값도 n으로 나누게 할 거고요. 분자의 값도 n으로 나누게 할 거죠? 네. 그러면은 2는 제일 앞으로 보내도 될 것 같은데? 네. 시그마 k의 값이 1부터 n까지 1 플러스 n분의 k분의 ln 1 플러스 n분의 k 아직 안 쓴 게 누구랑 썼지? n분의 1은 제일 뒤로 변했습니다. 네. 그러면 누구를 x라고 쓰자고? n분의 1k가 n분의 pk야? 맞아요? 네. 이건 n분의 1k야. n분의 1k. a는 누구야? a가 1이야?
쌤은 저 값을 이렇게 쓰려고 a 플러스 n분의 pk 전체를 x라고 쓰려고. 그러면 이 인테그럴 x분의 lnx 라고 썼습니다. 이렇게 썼으면은 n분의 1이 n분의 p지, 이거 p가 1이지. 네. 그건 dx라고 썼다고요? 네. 근데 선생님이 원래는 a가 1이었는데 a를 없애버렸잖아. 1을 없애버렸잖아. 그럼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a가 1이고 p가 1이니까 a부터 a 플러스 p까지니까 1부터 2까지라고? 네. 이제 적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적분 못할 것 같습니다. 치환 적분해야 될 것 같고요. lnx의 값을 t라고 치환하겠습니다. lnx의 값을 t라고 치환하면 x분의 1 dx의 값이 dt? 그래서 2 곱하기 인테그럴 tdt? 네. 1 대입했더니 0, 2 대입했더니 그럼 2x를 적분해야 되겠다. 2x를 적분한 게 t제곱인가요? 그럼 따라서 ln의 제곱 빼기 빵이에요? 네. 이해된 거 맞으세요? 자,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자, 2번 문제로 왔습니다. 잠깐만 일어나 있어도 돼요? 네? 얼마든지요. 네가 제일 뒤인데 뭘 걱정하세요? 자,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4가 되는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4가 되는 정사각형이 있고 선분 CD라고 하는 선분을 3대 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2점입니다. 그럼 여기 길이는 4인데 1하고 3이겠네. 근데 이 이상 자연수 n값에 대해서 1부터 n-1까지의 k에 대해서 그 자연수 k에 대해서 B2라고 하는 선을 k 대 n-k로 내분한 점의 좌표가 pk입니다. 여기 선분의 길이 5인데 그지? 3대 4도 5니까 네. 5라는 길이를 k 대 n-k로 쪼개라고? 네. 근데 두 개 더한 녀석은 n이야? 네. 그러면은 여기 길이가 몇이지? 오케이. 그러네. 5라는 길이의 n분의 k만큼이네. 여기 길이의 값은 누군데? 5라는 길이의 n분의 n-k만큼이야? 네. 그럼 pk라는 점이 있는데 삼각형 AB PK의 넓이의 값을 구하라고? 내가 필요한 건 지금 이 넓이? 이 넓이의 값을 구해서 자연상수의 SK승, SK를 지수에 올리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필요한 건 색칠한 거의 넓이네. 그런데 여기서 수선발 내릴게요. 여기서 수선발 내리면 밑변 값을 4라고 잡으려고 하거든? 네. 선생님이 여기 있는 길이를 안 구했어도 되는 건데 여기가 높이죠? 네. 여기가 지금 k 대 n-k k 대 n-k였으니까 여기도 지금 k 대 n-k야? 그럼 여기 길이가 누군데? 4라는 길이에 n분의 k만큼? 그럼 삼각형의 넓이 구하고 있습니다.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해야 되니까. 네, 8 곱하기 n분의 k네요. 우리는 지금 sk라고 하는 값이 n분의 8k인 거 구했습니다. 대입하려고 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분의 1은 k가 없지 지금. 시그마랑 무관해 n분의 1은. k라는 문자랑 무관하기 때문에 n분의 1은 뒤로 갈 수 있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2에 n분의 8k승이야? 네. n분의 k 앞에 8이야? p가 8이네, p가 8. 그럼 뒤에 n분의 1이라고 쓸 거였잖아. 네. n분의 1이라고 쓸 건데 p가 8이니까 분자에 있는 n분의 p의 값도 p가 8이라고? 없던 8을 곱했으니까. 이래야지 8이 지워져요? 네.
n분의 8k를 a는 없어. 이게 뭐 2 플러스 n분의 8k 아니야. a는 빵이야. 네. 이거는 x라고 쓸 거죠? 네. 이건 뭐라고 쓸 건데? dx 8분의 1 인테그럴 2x승 dx 네. a는 빵이야. 네. p는 8이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네, a부터 a 플러스 b까지니까 a는 빵, p는 8이니까 자, 지수함수 조건은 누군데요? 지수함수 조건은 그대로예요? 네. 8만 대입했습니다. 빵 대입했습니다. 그때 P하고 Q를 읽으세요. P는 누구예요? Q는 누구예요? 두 개 뺐더니 8분의 2? 네, 답은 2가 답이네요. 자, 이제 뭔가 감이 올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많다면서. 그냥 다 해. 근데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 네, 오늘 집에 나갔는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모르는 건요. 월요일 3일 이거는 넘사벽이니까 하지 말까요? 네. 동호여고 시험에서 레벨 3가 나와 안 나와? 나와요. 하지 맙시다. 동호고 시험, 저 수능고 시험에서 레벨 3 나와요? 나와? 네, 알아서 잘 찍읍시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 동안 할 거는 토탈장을 펴보세요. 동호여고 모든 학교 똑같잖아. 지금 이번 시험 기말고사 어차피 수능 특강이잖아. 네. 수능 너희는 뭐 더 있어? 교과서는 교과서랑 수능 특강? 지금 토탈장이 풀어져서 풀이할 게 있어요? 아니면 진도 나가야 돼요? 풀이할 게 있어요? 토탈장으로 왔습니다. 쪽수 불러주세요. 704라고 들었습니다. 304. 근데 네, 오늘 숙제가 네. 그 시험범위까지 304쪽부터. 진도 나갈 때까지 네. 320, 아니 320까지가 숙제였다고요? 아니요. 숙제가 한 9분이죠. 아, 구족법만 풀어오라고 했어요? 그게 몇 쪽이냐고요? 304, 305. 304, 305. 모르는 거 얘기하세요. 19분. 69라고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아, 이 그림을 써먹을 수 없나? 그림 색깔이 다른 색이었으면 좋겠다. 보이나? 그림? 어? 잘 보이네? 다시 그려야지. 반지름 길이가 R이 되는 구의 부피를 우리는 알아요. 구의 부피 구하는 공식이 뭐죠? 그럼 반구의 부피는 누구야? 그럼 구 전체의 부피를 구하지 말고 반구의 부피를 구한 다음에 2배 하자. 나도 잘 그렸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림을 그릴 재간이 없다. 자, 반구가 있습니다. 밑에는 원이죠.
이게 바닥면입니다. 이게 바닥면이고 여기는 원은 자 밑에서부터 원을 계속 만들려고요. 제일 위에 있는 원이 있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점 있죠? 이 점을 지나는 원도 하나 있습니다. 이런 원기둥 만들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점을 지나는 원기둥입니다. 두 번째 원입니다. 두 번째 밑면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또 원기둥 만들 생각입니다. 지금 원기둥은 첫 번째 원기둥의 바닥면이 두 번째 원기둥의 윗면입니다. 내 말 이해되시나요? 네. 이런 식으로 다 해서 n개의 원기둥을 만들 생각입니다. 내 말 이해되신 거 맞아요? n개의 원기둥을 만들 건데 지금 그리는 이 녀석은 k번째 원기둥입니다. 내 말 이해되신 거 맞죠? 네. 첫 번째 원기둥, 두 번째 원기둥, k번째 원기둥. 마지막에 여기가 몇 번째예요? 네, 이게 n번째 원기둥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를 n개로 쪼갰습니다. 그럼 여기는 원기둥의 부피 합은 방구의 부피보다 살짝 클 겁니다. 옆에 짜투리 이렇게 조금씩 남은 것들을 없애려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좀 없으면 되겠죠? 그럼 일단 구하려고 하는 녀석은 k번째 원기둥의 부피가 필요합니다. k번째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려고 하는데 이 원의 반지름은 내가 누군지 모르거든? 제일 큰 원의 반지름 있잖아. 보라색 원의 반지름. 네. 그 반지름을 R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도 R인 거 아니야? 여기 한 칸이 길이가 몇인 줄 알아? 이 원기둥의 높이? R을 n조각 냈으니까 높이 하나는 n분의 R이죠? 네. 우리 바보 아니죠? 전체 높이의 값은 R인데 n조각 냈으니까 하나의 높이는 n분의 R이야. 네. 자, 그런데 첫 번째 원기둥 높이 있잖아. 거기도 n분의 R일 거 아니야. 두 번째 것도 n분의 R일 거 아니야. 네. 그럼 여기 1은 몇이야? 여기는 n분의 2R? 여기 길이도 n분의 R이잖아. 그럼 저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몇이야? 여기까지 된 거 맞으세요? 네. 그러면은 요 원이죠, 요 원. 이 K번째 원기둥의 바닥면에 있는 원. 그 원의 중심을 여기라고 찍겠습니다. K번째 원기둥의 바닥면의 중심.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몇이라고요? 여기가 n분의 kr이라고? 저기가 n분의 kr이면 여기 1은 누구야? 이거야? 네. 이런 거 맞아요? 네. 그러면은 그만큼 떨어져 있을 때 반지름이 누군지 알았으면 진짜 좋겠다. 그만큼 떨어져 있을 때 반지름이 알고 싶거든? 그래야지 밑넓이 구할 수 있잖아. 그래야지 내가 이 밑넓이를 구할 수 있다고. 반지름 알아야지. 그 밑넓이를 여기 써줬다 안 써줬다는 거야? 이 밑넓이한테 곱하기 높이 하면 되겠지? 네. 그게 K번째 거의 부피네요. 선생님이 지금 이거 구하고 있습니다. K번째 거 원기둥의 부피 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나는 여기 길이가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여기는 원의 반지름 R이에요? 그럼 피타고라스 구하면 되겠네.
여기 빨간색 길이를. 네. 빨간색 길이가 누군데? 루트 r제곱 빼기 r 마이너스 이거야? 네. 산수해볼까? 반지름? r제곱은 소거되잖아. 플러스 2 곱하기 n분의 맞아요? 네. 그 다음은 빼기 이거라고? 네. 근데 저게 반지름인데 밑넓이가 누구야? 이거 제곱해서 파이를 곱한 게 밑넓이야? 제곱했더니 2 곱하기 n분의 kr제곱 마이너스 n제곱분의 k제곱 r제곱 곱하기 파이가 밑넓이. 지금 반지름 제곱했고 파이까지 곱했으니까 이게 빨간색 빗금치 밑넓이에요. 네. 거기다가 뭘 곱한 게 이게 k번째 거 원기둥의 부피입니다. 되신 거 맞으세요? 네. 이런 거 몇 개 모으자고. 이건 원기둥의 부피의 총합이죠? 이거 쓰려고 하는데 정리하면 씁시다. 똑같습니다, 지금. R 제곱이 싹 다 공통되는 거 아니야? 여기 R 제곱 공통되죠? 여기 R도 있죠? 그 R이 총 다 3개 있는 거네? R은 K랑 무관해? 네. 쌤이 파이 R 세제곱은 앞으로 내보낼게요. 남는 녀석의 값은 이해된 거 맞으세요? 이거는 K개의 원기둥의 부피의 합입니다. 거기 앞에 뭘 달자고요? 이러면 이게 방구의 부피입니다. 여기다 2배 한 게 답이죠? 그럼 내가 구하는 부피는 요거네? n분의 k의 값은 x라고 쓸 거거든? n분의 1은 dx라고 쓸 거거든? a 누구야? a는 빵이야. p가 누구야? p는 1입니다. 바꾸고 있습니다. 이 파이 r 세제곱은 n하고도 관련 없는 거잖아. 이건 실수배니까 리미트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리미트 한 줄만 더 쓴 다음에 바꿀게요.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마이너스 n분의 k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n분의 k야? 뒤에 곱하기 n분의 1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함수 fx가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라는 함수야. 그리고 a 플러스 n분의 pk에 해당하는 녀석의 값이 그냥 n분의 k야. n분의 p라고 하는 녀석은 n분의 1이라고 돼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a는 빵이야. p는 1이야. 자, 앞에 2파이r 세제곱이 있는데 인테그럴 f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라고 내가 n분의 k를 x라고 썼고요. n분의 1은 dx라고 썼죠? 언제부터 언제까지야? a는 빵이고 p는 1이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고 a부터 a 플러스 p까지 해도 0부터 1까지 0부터 p까지 해도 0부터 1까지죠? 네. 적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적분했습니다. 1 대입했습니다. 3분의 2 곱했습니다.
다 증명했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자, 그 다음 또 풀기 몇 번인가요? 그치만. 네, 끝이에요. 자, 뭘 해줘야 되죠, 지금? 남은 시간 1시간이 남았는데? 너무 일찍 가는 거 아니야? 쌤 진짜 일찍 가요. 너무 시간이 없어. 자, 연습시켜드립니다. 각 유형마다 마지막 문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실실. 니네가 한 게 뭐 있다. 고생은 나 혼자 했지. 니네는 편하게 가만 앉아가지고 편하게. 아니면 풀고 질문 받.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강아지한테 벌레 시체 잡을 수 있어요. 벌레 잡을 수 있냐고요? 중간거. 네, 뭐가 있죠? 바퀴벌레가 바퀴벌레가 있다고? 아 그건지 모르는데 그 죽어 있어? 응, 뒤집혀 있어요. 다행이다. 저 아래 까매진 거 아니야? 이거 이제 집에 갈 거예요. 네? 집에 갈 거예요, 뭐. 바퀴벌레가 진짜 있었네. 헐. 지금 심심해 아파서 뭐 한 상태라고요? 한 개씩